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아범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소년 지훈이 겪은 끔찍한 체험이에요. 평범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느 날부터 악몽이 현실처럼 그를 잠식했죠. 새벽이면 옥상 난간에 서 있거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를 움켜쥔 채 땀에 젖어 깨어났어요. 창문은 검게 눌린 듯 잠겨 있었고 바람은 없는데 커튼은 혼자 흔들렸죠. 지훈의 눈빛은 깊은 수렁을 본 듯 흔들렸고 어머니 서연은 점점 두려움 속에 갇혔어요. 서연은 처음에는 단순한 병이라 여겼어요. 그러나 지훈의 눈빛은 점점 낯설어졌고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스며들었죠. 성당의 신부 태미는 구마 의식을 준비했지만 교회의 절차는 시간을 필요로 했어요. 서연은 기다림 속에서 더 불안해졌고 밤마다 들려오는 기괴한 발자국 소리에 몸을 떨었죠. 결국 그녀는 갈등 끝에 다른 길을 택했어요. 바로 무속인 성준에게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성준은 지훈을 잠시 바라보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다. 신을 받을 운명이다. 그는 그렇게 속삭였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말이 아니었어요. 곧이어 신내림 굿이 시작되었고 북소리와 징소리에 지훈은 온몸을 흔들며 쓰러졌죠. 그의 목소리에서 낯선 음색이 튀어나왔고 손끝은 경련처럼 떨렸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은 마치 비웃듯 흔들리며 그림자 속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 보였어요. 굿 이후 지훈은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졌어요. 성준은 신을 모셨으니 능력이 열린 것이라 말하며 빙의 환자들을 불러들였죠. 지훈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울부짖거나 이상한 언어를 내뱉었고 성준은 그 장면을 이용해 돈을 챙겼어요. 서연은 아이가 힘들어도 이것이 능력이라는 말에 속아 점점 더 많은 비용을 퍼주었죠. 그러나 지훈은 마음속에서 계속 속삭임을 들었어요. 나는 내 몸을 원한다.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삼촌 도현은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그는 신부 태민과 함께 지훈을 찾아가 성수를 뿌렸죠. 순간 지훈은 괴성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고 눈빛은 짐승처럼 일그러졌어요.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고 벽지는 기어코 울음을 삼키듯 갈라졌죠. 태민은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잡기가 아니에요. 도현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악마에 가까워.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질 관리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교회의 구마 의식 이후 지훈은 잠시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갈등 속에 있었죠. 교회의 방식은 느려 보였고 무속인 성준은 눈앞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돈이 빠져나가도 아이의 몸이 움직이는 장면은 어머니의 믿음을 흔들었죠. 결국 그녀는 다시 성준을 찾았어요. 문 앞에 놓인 부적은 축축이 젖어 있었고 어둠은 더욱 짙게 스며들었어요. 민수의 증언에 따르면 지훈은 점점 더 기괴한 행동을 보였어요. 한밤중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거울 앞에 서 있거나 옥상 난간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귓속에는 늘 같은 목소리가 울렸죠. 너는 나를 거부할 수 없어. 그 목소리는 물방울처럼 반복되었고 지훈의 정신은 흔들렸어요. 그는 때로 눈물로 버텼지만 눈물조차 차갑게 식으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훈은 종종 기억을 잃었어요. 친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낯선 사람을 위협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 기억도 없었죠. 주변의 시선은 차갑게 멀어졌고 그는 고립된 섬처럼 홀로 남겨졌어요. 스스로 괴물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방 안의 시계는 고장난 듯 늘 같은 시간을 가리켰고 창밖의 까마귀 울음은 쓸쓸히 메아리 쳤어요. 삼촌 도현은 결국 권위 있는 무속인 지혜를 찾았어요.
지혜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 안을 덮은 비린내를 감지했죠. 썩은 연못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공기는 눅눅하게 내려앉았어요. 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침을 흘리는 지훈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벗어난 듯했어요. 지혜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 아이는 단순한 허주에 붙잡힌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악의가 여길 지배하고 있어요. 지혜는 향을 흔들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순간 지훈의 몸은 보이지 않는 손에 끌리듯 떨렸고 낯선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죠. 나는 이 몸을 가질 것이다. 그 울림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방 안의 촛불은 거꾸로 흔들렸고 그림자는 벽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움직이는 듯했죠. 민수는 숨조차 막히는 듯했고 공기는 마치 무거운 장막처럼 폐부를 짓눌렀어요. 지혜는 성준을 향해 날카롭게 외쳤어요. 내가 아이를 이용했구나. 성준은 당황했지만 이내 목청을 높였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신의 뜻이다.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의 몸은 더 격렬히 비틀렸어요. 그의 손톱은 바닥을 긁으며 피가 배어나왔고 방 안의 거울은 이유 없이 금이 갔어요. 태미는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움켜쥐었고 도현은 숨을 고르며 지켜보고 있었죠. 지혜는 굳은 눈빛으로 지훈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내 자리는 이곳이 아니다. 그러자 지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죠. 그 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금속이 갈리는 듯한 음색이었어요. 천장이 덜컹거렸고 창문은 저절로 흔들렸죠.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고 민수는 그 소리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잠시 고요가 흐른 뒤 지훈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지혜는 차갑게 말했죠. 여전히 남아있다. 완전히 나간 게 아니야.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지만 곧 차가운 웃음소리가 어디선가 스며들었어요. 그 웃음은 분명히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벽과 천장을 울리며 파고들었죠. 그날 이후 지훈은 조금씩 회복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게 남았어요. 그는 민수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말했어요. 나는 괴물이 되는 게 두려워.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꿈을 얘기했어요. 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그 말은 잠시나마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빗줄기가 스며드는 듯했죠.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어요. 자신이 단순한 증언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느꼈죠.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날 이용한 것 같아. 돈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부서지는 낙엽 같았고 민수는 차마 대답을 잊지 못했어요.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쳤고 방 안의 시계 초침은 더 크게 울렸죠. 시간은 흘렀지만 지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다시 일어서려 했죠. 그러나 과거의 흔적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길을 걷다 보면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높은 빌딩 위에서 무언가 떨어질 듯한 환영이 보였죠. 지훈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살아있어. 민수는 지훈을 위해 오래된 컴퓨터를 건네주며 작은 응원을 보냈어요. 지훈은 눈을 반짝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죠. 때로 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전히 나를 부른다. 그 말은 마치 공기 속에서 되울려 민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겁게 흘렀고 창밖에 비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그 불안을 증폭시켰어요. 삼촌 도현은 여전히 지훈을 걱정했어요. 그는 민수에게 말했죠.
이 아이는 평생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야 해. 그 말은 돌덩이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지훈은 듣지 못했지만 마치 알기라도 하듯 얼굴을 숙이고 있었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눌렸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소리는 평범했지만 모두의 심장을 덜컥이게 만들었죠. 시간이 흘러 지훈은 운동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몸을 단련하며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키워갔죠. 거울 속에 비친 그는 전과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 눈빛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았어요. 난 아직도 힘들어. 이 지훈의 말은 낮게 깔려 있었고 체육관의 음악조차 그 고백을 가릴 수 없었죠. 민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훈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가 겪은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평생 따라붙을 그림자였어요.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끝까지 곁에 있어주겠다. 방 안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박였고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약속이 새겨지는 듯했죠. 지훈은 가끔 말했다고 해요. 창가에 서 있으면 여전히 그 그림자가 보여. 그때마다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창밖의 달빛은 차갑게 흘렀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고여 있었죠. 지훈은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세 흔들렸어요. 그는 여전히 두 세계의 경계 위에 서 있는 듯했죠. 서연은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선택은 지훈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마저도 어머니라는 이유로 지훈은 미워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그 모순을 보며 더 깊은 안타까움에 잠겼어요. 집안에 놓인 오래된 사진 속 서연의 웃음은 이상하게도 흐릿하게 번져 있었죠. 태민 신부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는 스스로의 빛을 찾을 수 있어야 해. 우리는 단지 곁에서 도와줄 뿐이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민수의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지훈이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무겁고도 단단한 진실이었죠. 민수는 그날 밤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지훈아, 넌 괜찮을 거야. 방 안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벽을 긁듯 지나갔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민수는 지훈의 눈빛에서 작은 빛을 기억했어요. 그것이 곧 희망이자 살아남은 자의 증거였죠. 지훈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악령의 속삭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그 소리와 싸우며 하루를 버티죠. 민수는 친구로서 곁에 있고 삼촌 도현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어요. 아범은 이 기록을 전하며 아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 주변의 어둠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어둠을 이겨내는 작은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지훈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악령의 속삭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그 소리와 싸우며 하루를 버티죠. 민수는 친구로서 곁에 있고 삼촌 도현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어요. 아범은 이 기록을 전하며 아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 주변의 어둠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어둠을 이겨내는 작은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